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고영경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구 연마 방법에 대해서 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프리드사에서 이제 발표한 It's About Time이라고 하는 기구 연마 방법이고요. 시간에 이제 분침과 시침을 응용해서,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각도를 인지하기가 이제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개발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방법 자체는 이제 셰리 번스 선생님이라고 하시는 이제 치과의생사 분께서 개발하신 거고요. 저 시계를 보면서 이제 기억해둬야지 할 거는 이제 3분이면은 이제 한 18도 정도고, 이 각도는 수평에서 72도 각도를 만들려고 하는, 그 정도 각도를 만들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터미널 쉔크와 연마석의 각도를 구분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유니버설 큐렛부터 말씀드리면은, 유니버설 큐렛은 이제 그 페이셜 면이 이제 90도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 큐렛을 놓을 때는 터미널 쉔크는 이제 수직으로, 그래서 12시 방향에 놓고, 연마석은 이제 왼쪽 아래 보이는 것처럼 이제 3분 위치에 놓습니다. 그래서 연마하게 되는 거는 지난번 수업 때 지리 선생님 방법 말씀드린 대로 힐, 미들, 토 순서로 이어가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양날을 쓰고 있기 때문에 반대 방향은 뒤집어서 이제 보시게 되면 되고, 이 토를 라운딩 하는 방법은 토가 3시 방향을 보고 연마석은 10분 방향을 보면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피니싱 하는 거는 이제 여기서는 그 원통형 스톤을 이럴 때 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원통형 스톤을 힐에서 토로 가볍게 굴려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남아있는 그 잔사들이 이제 떨궈져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레이시 큐렛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홀수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짝수 설명드릴 텐데, 페이스가 나를 보게 이제 바닥에 평행하게 두었을 때, 이제 오른쪽 아래쪽에 날이 내려가는 방향이 오른쪽으로 있는 것이 이제 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터미널 쉔크가 이제 왼쪽 위 그림을 보시면 터미널 쉔크가 이제 3분 전에 두게 되시면 되고, 그 원래 평행에서 이게 70도 기울어져 있고 3분이 이제 18도 정도 각도가 되니까 거의 20도라서 그렇게 옮기게 되면은 페이스가 거의 바닥에 평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마석은 이제 3분 각도에서 두면은 둘이 이제 터미널 쉔크와 연마석이 이루는 각도가 70도를 이제 조금 넘게 됩니다. 그래서 연마를 할 때는 이제 힐, 미들, 토 순서로 이제 셋으로 나눠서 뭐 한다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되고, 이 앞부분을 이제 둥글리는 거는 토가 3시 방향을 두고 연마석은 이제 2시 방향을 둔 저 상태에서 이제 둥글립니다. 그리고 피니싱 하는 거는 원통형 스톤을 힐에서 토로 가볍게 굴려서, 그리고 페이스가 바닥에 평행하게 이제 놓은 상태에서 앞으로 이제 회전시키면 되십니다. 그레이시 큐렛 짝수 번호도 이제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신에 이제 이번에는 샤프닝 하려고 그러면 페이스가 멀리 보게 두시고 하셔야지 됩니다. 터미널 쉔크는 마찬가지로 3분 전을 보게 하셔야 되고, 뭐 이루는 각도는 이제 70도로 마찬가지니까 18도 더하기 70도 해서 거의 90도 이제 바닥에 거의 평행하게 됩니다. 연마석은 3분 각도에서 두면은 터미널 쉔크와 연마석이 이루는 각도가 70도를 이제 조금 넘게 되고, 그 연마하시는 순서는 이제 힐과 미들과 토 순서로 이제 진행을 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라운딩 더 토라고 해서 토분을 이제 둥글린다고 생각하면은, 이때의 각도는 이제 토가 3시 방향을 보고 연마석은 2시 방향을 보면서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니싱은 마찬가지로 원통형 스톤을 힐에서 토로 가볍게 굴리면서 이제 시행하라고 되어 있고, 이때는 페이스가 바닥에 평행하게 두면서 시행해 주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경우는 이제 그가 뭐 알칸소아 스톤을 쓰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기름을 썼을 거기 때문에, 오일을 썼을 거기 때문에 오일과 금속이든지 뭐 물과 금속이든지 이거를 계속 닦아내면서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휴프리디사에서 이제 나오는 그 그레이시 큐렛을 샤프닝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계침을 이미지해서 머릿속에서 이제 그 각도를 그려가면서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보다 뭐 간편하게 이제 익숙해질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Get Sharp라고 하는 이제 사실 되게 좋은 제목으로 책이 나왔고요. 이거는 이제 마리사 롬카트 선생님이라는 분이 이제 썼는데, 앞에 두 방법하고는 또 약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시작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시작은 이제 팁 끝에서부터 연마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이 각도를 이제 45도를 지켜서 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팁 끝에서부터 이제 토를 굴려가면서 하는 거고, 지금 이 그림은 이제 게샤프 책에서 나온 건데, 거기서 봤을 때 이제 스테이셔너리 스톤을 둘 때는 이 정도 각도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하기가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책 자체에서도 스테이셔너리로 하고 토로 라운딩 하는 건 좀 어렵다라는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 자체는 사실은 무빙 스톤 쪽을 더 이제 이 부분 단계에서는 특히 추천하고 계십니다. 각도를 잡는 거는 이제 이 위에가 이제 110도가 되겠고, 그래서 이제 유니버설 큐렛이나 시크릿 스케일러 같은 경우는 이제 20도의 각도를 이루고 있을 것이고, 그레이시 큐렛 같은 경우는 40도 각도를 이루고 있을 텐데, 그 이제 180도에서 이제 110도를 빼면 70도가 되니까, 앞에서들 얘기했던 각도하고 이제 반대편을 계산을 해서 이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같은 얘기인데, 실제로는 조금 더 이제 예각으로 이쪽 부분을 샤프닝 하는 거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분들은 70도에서 80도 사이라는 거는 이제 뭐 일치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 각도 자체는 조금 더 예각으로 하는 거를 이쪽 선생님이 추천하고 계시고, 이 중간중간에 보면은 모두 연마석 각도는 이제 딱 110도,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유격이 전혀 없이 110도에서 그대로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앞선 방법들하고 비교를 하면은 70도로 생각을 하면은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앵글, 모든 큐렛은 앵글 쪽, 그 다음에 토 쪽은 이제 45도를 써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테이셔너리 할 때나 이제 뭐 반대도 사실 결국은 마찬가지죠. 각도 자체는 이제 20도. 그 다음에 에어리아 스페시픽 큐렛은 40도. 이제 샤프닝 앵글 같은 경우는 이제 20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휴프리디 방법에서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휴프리디 방법에서도 이제 팔꿈치를 이제 이런 테이블톱에 올려놓고 이제 지지를 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봤을 때, 그리고 이제 또 약간 엄지를 잡는 법도 조금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로어 쉔크를 썸보다 이제 약간 인덱스 핑거로 이제 잡고 있으신 것 같죠.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잡든 상관없는데,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을 수 있게, 스테이셔너리한 것이 스테이셔너리하게 있고, 그 다음에 무빙하는 것이 같은 각도, 같은 방향으로 일률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스트루먼트가 움직이고 스테이셔너리 스톤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제 아래 각도처럼 40도 이제 앞으로 당기면서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당기고, 어느 정도 이 방법에서는 끝내는 것은 늘 당기는 방향으로, 당기는 방향으로 끝내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그레이시 큐렛의 연마법 3가지
이제 방법들을 비교를 하자고 그러면 기구 파지 자체는 이제 안정되게 팜그래스프로 잡으라고 하는 게 다 비슷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지지하는 방법은 이제 펀다멘털 쪽에서는 손목을 테이블 위에 올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바웃 타임이나 이제 겟샤프 쪽에서는 팔꿈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서 이제 지지를 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 지점은 이제 처음 두 방법은 힐서드, 그 안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마지막 말씀드린 방법에서는 팁 쪽을 둥글리면서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구 각도에서 이제 페이스와 연마석이 이루는 각도가 차이가 나는 거는 결국은 그 기구를 보고 있는 각도 자체가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일 것 같은데, 그 펀다멘털 쪽에서는 어쨌든 확실하게 70도나 80도가 아니라 70에서 80도 정도로 이루는 각도를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사실 표시해 놓은 이 그림에서 표시해 놓은 각도는 그 페이스하고 로어 쉔크가 이루는 각도기는 하지만 내측에서 이제 이루고 레터럴 서페스하고 페이스가 이루는 각도도 70도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페이스와 연마석의 각도가 이제 저쪽은 70에서 80도, 그러니까 워타임에서는 70도 정도, 실제 분을 계산하면은 70도 조금 넘는 정도로 나오고, 겟샤프 선생님은 이제 70도로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토 라운딩 각도를 봤을 때는 펀다멘탈에서는 이제 그 60도, 어바웃 타임은 30도, 그리고 그 겟샤프에서는 40도, 5도 정도로 이 토 라운딩 하는 각도들이 이제 사실 제일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왜 대가들도 서로 그 동일하게 얘기하지 않는 걸까라는 고민이 되기는 하는데, 뭐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적당히 하면 된다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는 이제 원통형 연마석을 제일 강하게 추천하고 있는 거는 휴프리디사에서 발표한 방법이 되겠고요. 펀다멘털에서는 뭐 조금 쓸 수도 있다 정도고, 겟샤프 쪽에서는 사실은 가급적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통형 연마석으로 이제 그 위에서 쓰면은 이 그 날의 워킹핸드 쪽이 사실 결국은 조금씩 그 위아래 방향으로 얇아질 거고, 그 기구가 사용되는 방향으로 얇아지니까 부러지기가 쉽다고 생각을 해서 그 방향을 추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무리 단계를 이제 한번 다시 이제 이미지로 보면, 이 이미지도 이제 겟샤프 책에 있었던 건데요. 저 상태에서 이제 밑으로 내리면서 둥글 굴리는 방향으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그 휴프리디사에서의 추천하는 기구 연마 방법과 겟샤프 책에 나와 있는 기구 연마 방법을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제로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